강의 자료를 출력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산 운영 전략이지만 이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 전기차를 먼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놓고 사실은 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근데 현대와 또 다른 경쟁사와의 전략이 차이입니다. 현대는 수소차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를 개발한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다, 나는 전기차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해가지고 전기차를 먼저 개발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전기차가 거의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따라서 이제 전기차를 같이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도 세상에서 아마 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TV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OLED TV나 QLED TV, 공면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디벨롭먼트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먼저 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지금 가전 시장을 보면은 거의 삼성이나 LG나 도시바, 소니나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기술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비슷하게 하는데 시장에 언제 출시할 거냐는 전략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회사의 목표로 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전략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산운영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운영 시스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운영은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운영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의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전략적인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관리적인 측면의 노력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죠. 회사의 비전과 사명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이 있고 사업 부문의 비즈니스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부분 전략이 있고 기능 부분 전략 안에 생산 운영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산 운영 전략은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바로 위에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에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생산 운영 전략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비즈니스 전략은 또 바로 위에 있는 기업 전략 하에서 또 제약을 받는 것이고, 기업 전략은 회사의 목표나 사명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 운영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생산이 추구하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생산운영 전략이에요. 이 3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전체적인 전략과 그 다음에 생산운영 전략의 실행을 한 뒤에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 거냐? 전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자고요. 스트래티지는 뭐냐?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우리라는 각 부문들이 수행해야 될 활동들을 정의한 것, 이걸 전략이라고 해요. 여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십시다. strategy is the creation. 전략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of a unique, 독창적이고, 그리고 and valuable position, 가치 있는 지위를 창조하는 것이다. involving a different set of activities. 모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해서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위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즉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 항공사가 옛날에는 대형 항공사만 있었어요. 네? 지금은 LCC라는 항공사가 나타나면서 저비용 구조로 저가 항공으로서 이제 경쟁 시장에 뛰어든 거죠. 즉
가격 경쟁력을 하려고 뛰어든 게 이제 저가 항공사 LCC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과 컨티넨탈 에어라인이 그런 거예요. 컨티넨탈 에어라인은 대형 항공사예요. 대형 항공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고품질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품질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가 항공인 LCC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뭡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품질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통해서 고객을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같은 항공사지만 전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경영 전략의 목적은 뭐냐? 경영 전략의 목적은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어 컴피턴스를 제고할, 핵심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요?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한 우수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핵심 경쟁력이죠. 기술 부문, 원가 부문, 품질 부문, 서비스 부문에서 우리가 경쟁사와 대비해서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이 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이펙트. 각 부문들의 협력을 통해서 각 부문들이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것보단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걸, 이걸 시너지 이펙트라고 해요.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이펙트를 어떻게 우리가 창출할 것인가. 세 번째는 밸류 크리에이션이에요.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밸류 크리에이션. 밸류란 건 뭡니까? 투입된 비용 대비 성과가 얼마나 크냐가 밸류예요. 밸류. 즉 여기서는 투입된 비용인 코스트를 얼마나 감소시키고 성과를 얼마나 높여서 베니핏을 더 많이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가치 창출. 그 다음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자,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가 기업의 전략을 설정할 때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뭔가 하는 비전과 사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맨 밑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수립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환경 분석, environmental analysis잖아요. 환경 분석은 거시적인 환경과 미시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거시적인 환경 분석은 경제 상황, 정부 정책의 변화, 규제, 이런 것들 다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시적인 환경 분석은 뭐냐? 미시적인 환경 분석은 주로 3C 분석을 합니다. 세 가지 C라고 하죠. 첫 번째, 커스터머. 고객의 취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소비자는 뭘 원하느냐 하는 거죠. 3C 분석, 커스터머. 두 번째, 컴피티터. 경쟁사는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경쟁사 분석. 경쟁자에 대한 분석이죠. 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 회사의 능력은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 회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코어 컴피턴스는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스와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비전과 미션을 분석하는 겁니다. 비전과 미션 분석은 뭐냐? 비전과 미션의 정의는 이제 밑에 써있는 것처럼 what, 우리의 비즈니스는 무엇이냐? what, who, 누가 우리의 클라이언트냐? 고객이냐? how, 어떻게 우리가 밸류를 창출할 것인가?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밸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what, who, how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분석은 어떻게 우리의 경쟁력이 얼마나큼 어느 정도 수준인가, 컴피턴스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코어 컴피턴스란 뭐냐? 우리의 독창적인 강점이 뭐냐? Our unique strengths. 우리 독창적인 강점, 즉 어떤 독창적인 강점이냐면 get 이하에서 help us win.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in the marketplace. 시장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독창적인 우리의 경쟁력, 유니크한 컴피턴스는 뭐냐? 우리의 독창적인 스트렝스는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시장 분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독창적이고 우리가 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상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우리가 경쟁자들도 우리가 비슷한 수준 아니면 우리가 더 월등한 수준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더라.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과 비전과 미션 분석과 경쟁력 분석을 합쳐가지고 비즈니스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응? 비즈니스 스트레치를 어떻게 하냐? Define long range plan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For the company. 회사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기업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이 기업 전략을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기업 전략이 제대로 된 전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성과 측정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BSC와 KP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SC는 뭐냐면 균형 성과 측정 지표예요.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얘기해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 BSC는 균형된 성과 측정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재무적인 성과만 측정했는데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비재무적인 성과도 측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BSC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KPI는 KPI는 핵심 성과 측정 지표라고 그래요. 핵심 성과 측정 지표.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KPI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무적인 것, 비재무적인 것도 있지만은 회사에서 팀별로 목표를 부여할 때, 야, 금년에 당신네 팀은 고객 수를 지금 1000명이었는데 고객을 2000명으로 확대시켜라. 핵심적인 키 퍼포먼스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1000명의 고객을 2000명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수용을 하면은 2000명이 달성되면은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얼마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또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을 지금 평균 연체율이 3%인데 연체율을 금년에는 2.5%로 낮추자. 이런 핵심 성과를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수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SC는 네 가지 관점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재무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은 기존에 했던 우리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재무적인 관점은 여기 보는 것처럼 주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수입 성장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은 얼마나 향상됐느냐, 즉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비용을 얼마나 개선을 했고 또 성과를 얼마나 높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하죠? 매출액을 얼마인데 얼마로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또 수익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달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성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관점의 성과 측정 지표예요. 고객 관점의 성과 측정 지표는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들을 주로 목표로 하는데 여기 주로 어떻게 하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제품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품을 얼마나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느냐 이런 얘기, 또 고객과의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고객과의 친밀도 향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관점입니다. 내부 관점은 뭐냐면은 내부 프로세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개선을 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하느냐, 부가가치가 없는 프로세스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고객 관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CRM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운영 프로세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얼마나 개선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및 성장 관점입니다. 학습 및 성장 관점은 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직원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역량을 갖춘 직원으로 얼마나 우리가 교육을 시켰느냐, 직원을 얼마나 자극을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측정하면서 우리가 BSC라고 합니다. BSC, 밸런스 스코어카드, 균형 성과 측정 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KPI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전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운영의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 직원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고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일정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운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영 전략의 체계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전략이 있고요. 이 기업 전략은 아까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했죠? 위에 기업의 목표가 있고, 이 앞에 기업의 목표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다시 기업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사명과 목표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이 기업 전략입니다. 기업 전략. 기업의 CEO가 주로 수립하는 것을 우리 기업 전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제품 계획, 경쟁 우위 전략, 흐름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제품 계획, 우리 제품을 언제 개발을 해서 언제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언제 철수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전략, 우리가 이미 4가지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시간 경쟁력, 유연성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경쟁 우위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출입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흐름 전략은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업 전략에 의해서 이런 단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에 의해서 제품 계획, 경쟁 우위 전략 계획, 흐름 전략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설계 및 운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설계 의사결정. 우리가 직무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 개인의 직무는 무엇을 어떻게 부여하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입지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입지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비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계, 이게 다양한 설계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에 운영 의사결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의 일정은 어떻게 수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고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제품 전략에 있어서 제품의 전략은 보통 제품의 수명 주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제품 수명 주기별 전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품은 수명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면서 제품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기에 달성하고, 성장기에 되면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성숙기가 되고, 성숙기에서 점점 내려와서 쇠퇴기로 빠져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제품의 수명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명주기별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갖고 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도입기예요. 도입기는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처음 내놓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의 도입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제품, 다양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몇 개를 내놓고 그 중에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반응이 좋은가, 시장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생산량은 그 대신에 조금씩 다양한 제품들을 조금씩 소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에는 시장에는 이런 소규모 생산을 하는 여러 많은 경쟁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쟁의 형태는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입기의 상황입니다. 도입기에서 선택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주력 제품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력 제품이 이제 성장기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제품 몇 개를 내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 이걸 주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시장을 압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장기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나가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시죠. 자, 성장기 전략은 뭐냐? 성장기 전략은 제품은 다양한 제품 중에 하나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서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의 제품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도입기에서는 조금씩 생산했지만 성장기에서는 대단위로 생산하게 돼요. 성장기에서는 많은 양을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 산업 구조는 어떠냐? 시장에서 경쟁해서 생존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즉 생존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말하자면 치열한 싸움을 해서 성장하는 제품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의 형태는 제품의 품질과 이 제품의 유용성에 따라서 경쟁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 제품이 우리 고객이 볼 때 얼마나 나한테 유용한가, 그럼 내가 이걸 구매해야 되겠다 하는 유용성.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성장기를 지난다면은 이 말하자면 꼭지점에 오게 되죠. 꼭지점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단계는 뭐냐? 성장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이 제품의 이 가격과 이 품질의 수준에서 이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성숙기라고 합니다. 성숙기. 성숙기는 제품의 다양성은 없는 거죠. 지배적인 제품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적인 제품이 지배하는. 마켓 쉐어가 높은 제품만 하나만 생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하나의 제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대량 생산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말하자면 마켓 쉐어를 높게 갖고 가는 거죠. 시장 점유율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는 조그마한 업체들은 다 이미 도태되버려 없어졌기 때문에 몇몇 큰 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쟁의 형태는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품질의 신뢰성 문제가 중요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다면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쇠퇴기에 접어들 때는 제품은 표준화된 제품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기까지는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표준화된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표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안 해요. 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이 제품은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쇠퇴기의 제품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 제품의 수명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